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도로시 해리어 카밀 아놀드. 그녀는 그 집의 상속인이었습니다. 대법원 판사의 조카이기도 한 25의 도로시는 사교계에서 주목받는 사람으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인싸라고 하죠. 그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쇼핑 좀 다녀오려 해요. 1910년 12월 12일 오전 11시 엄마에게 곧 있을 행사를 위해 가운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쇼핑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도로시 함께 가줄까? 그녀가 떠나기 전 어머니는 함께 해주느냐 물었지만 최근 들어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거절을 했습니다. 도로시는 25달러를 챙기고 털 머프를 착용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로시는 사라집니다. 그녀는 집에서 나와 사탕 가게에 들러 초콜릿을 사고 5번가와 20번가에 있는 서점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였습니다. 그녀는 책을 구입하고 가게를 나와 길을 걷다가 친구 글래디스 킹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증발되듯 도로시는 사라집니다. 그 번화가에서 누구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는 거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시는 인싸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들을 마주했고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도로시를 목격했지만 놀랍게도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 옷도 당시 유행하던 옷이기에 눈에 안 띄이진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녀가 사라졌던 날 도로시에게선 이렇다 할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시는 옷을 보기 위해 쇼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던 옷은 구매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어쩌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변명으로 쇼핑을 나간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옷을 사러 가던 중 일이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도로시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지인들에게 질문을 하지만 누구도 도로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간 도로시의 친구가 도로시와 그녀의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친구에게 도로시가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더욱 이상한 점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족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아들 친구인 키스라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로시의 집에 도착한 키스는 그녀의 방을 둘러보며 무언가 이상한 점은 없을지 찾았습니다. 벽난로에서 불에 탄 종이들을 발견하긴 했지만 읽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짐을 챙겼다든지 사라지기 위한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들 모두 없었습니다. 그는 도로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그녀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은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혼자선 역부족이었을 엉망진창의 수사는 6주간 계속됐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가족들에게 언론에 알려서 도로시를 찾자고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렇게 오기를 부리던 아버지는 결국 마음을 접고 언론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로시의 아버지가 자신이 확고하게 추측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기자를 불러 딸이 공원에서 공격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가 하늘로 떠났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판단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서 경찰에 알리지 않고 따로 수사를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어찌됐든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경찰도 개입했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결국 풀리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도로시에겐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콤 주니어로 둘은 연인이 되었지만 도로시의 가족들은 그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헤어지고 말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이어졌습니다. 도로시 그녀가 쓰던 글이 잡지에 실리지 않았다 등등의 서운함을 편지에 털어놓기도 했고 그리스콤은 그런 그녀를 위로해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관계였기에 두 사람이 도망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 시대는 남의 이목을 더 신경 썼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를 탐탁치 않아 했기도 했고 그러니 아버지는 딸이 남자랑 도망쳤다는 이론은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아들이 도로시의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 다른 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사실 두 사람은 그리스콤이 있는 이탈리아로 간 상태였습니다. 도로시의 행방을 질문하기 위해 무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스콤은 당연히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로시의 행방은 모릅니다. 그러며 그는 자신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편지에는 앞서 말했듯 잡지사에 보낸 글이 안 실려서 실망했다는 글들과 모든 것이 맘처럼 안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도로시의 편지가 엄마와 오빠의 손에 들려졌지만 역시나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다시 돌아온 어머니와 오빠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리스콤이 도로시랑 결혼을 거부했잖아요. 그리스콤이 도로시와의 결혼을 거부해서 결론은 도로시가 우울감에 시달리게 됐고 그것이 이 사라짐의 발단이 된 것이다 라며 추측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사라졌다는 말인 거죠. 어쩌면 현실감이 있다면 현실감이 있는 추측도 있는데 그날 길가가 무척 미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던 도로시가 미끄러졌고 기억상실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 찾아보았지만 그녀로 추정되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의 소문은 그리스콤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알게 되었고 도로시를 어딘가에 숨겨두었다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찾는 척을 했다고 소문의 소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도로시를 목격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목격들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로시의 아버지는 도로시를 찾기 위해 1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로시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녀의 전 남자친구 그리스콤 역시 미국으로 돌아와 그녀를 찾는 데 매진하며 돈을 많이 썼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실어 연락을 달라는 글도 올리며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콤을 바라보는 주위의 눈빛들은 곱지 않았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도로시는 그 번화가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혼자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것일까요? 그날의 미스터리, 도로시 해리어 카밀 아놀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